그래서 한때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들고 막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방송기자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두 번째 스페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저희 한국경제TV에서 산업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송민아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산업부에서 지금 정유화, 중후장비 쪽이라고 하죠. 네, 그런 쪽이랑 그다음에 방산 쪽, 네, 이런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 송민아라고 합니다. 저보다 한 4, 5년 몇 년 위 정도죠? 이건 모르겠는데 그게 크게 얼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래서 오늘은 송민아 기자의 기자 생활과 지금까지의 기자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걸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커리어부터 좀 살펴보려고 해요. 원래 제일 처음에 언론계에 내가 진출을 해야겠다, 기자를 해야겠다라고 맘먹으신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대학 때 좀 마음을 좀 먹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원래는 이게 자동차를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디자이너를 원래 한참 꿈을 꾸다가 좀 약간 가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이게 자동차라는 게 이 디자이너가 흔하지도 않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뭘 해야 되지? 이 고민까지도 전 해야 됐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글쓰기나 이런 거에 좀 제가 몰랐는데 좀 소질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조금 전달력이 좀 있다라는 그런 좀 소리, 좀 평가도 좀 받았었고, 그래서 그러면은 언론 쪽으로 한번 두 번째로 한번 직업을 생각해 볼까? 그 대학 때 원래 전공이 이제 어문학을 전공했는데 이제 복수 전공으로, 그래서 이제 신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제일 먼저 커리어를 시작하셨던 게 국방 쪽 매체였나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제가 종교 매체, 평화방송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얼마 안 있다, 오래되진 않았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국방부 출입을 하면서 이제 국방TV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또 방송기자 생활을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게 됐습니다. 국방TV면은 이제 군대 그리고 방산 이쪽 컨텐츠를 주로 다루실 텐데, 그때 좀 생활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해주시자면. 일단은 거기는 본인의 성향하고 되게 맞아야지 기본적으로 이 취재라던가 현장을 가서 이렇게 좀 취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워낙에 액티브해요. 전국에 이제 군부대가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 있는 군부대를 다 가면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진짜 포사격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 훈련하는 현장을 가야 돼. 아니면 헬기 대피 훈련을 한다. 그러면 진짜 특전 부대원들이 막 헬기 대피 하는 그런 모습을 찍어야 돼. 스탠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이런 이렇게 마이크 잡고 우리 맞바 잡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없어. 상상하기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전투복 같은 거 현장 가면 차려입고, IBS 같은 거 이렇게 해병대에서 막 매부하면은 이런 것도 똑같이 매면서 나도 가면서 멘트 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만의 좀 약간 캐릭터를 만들어갔죠. 국방TV에서 저는 한 3년 정도 이제 꾸준히 재밌게 했죠. 이제 이직을 결심을 했는데, 그랬던 가장 큰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국방TV가 사실 국방부의 매체고, 또 사실 망할 일이 없는 매체니까 좀 직업적인 안정성도 좋을 거고, 사실 준 공무원 수준일 거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거기를 그만두고 나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의 생활은 솔직히 안정적으로만 따지면은 거기에서 그냥 꾸준하게 쭉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제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기자 생활 하면서 약간 그런 한계? 사회부 생활을 해보지 못했다는 약간 그런 좀 개인적인 아쉬움?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하다 보니까 이 육해공군, 특수부대까지, 미군까지. 그러니까 이 사이클을 다 돌고 나니까 이거를 다 알겠는 거예요. 좀 루틴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네, 파악이 되다 보니까, 더 하면은 계속 똑같은 그냥 다른 책받기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더 늦기 전에 한번 결심을 해보자. 전혀 연고도 없는 경남으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때 경남 MBC 계셨던 거죠? 그렇죠. 마산 MBC하고 진주 MBC가 이제 통합이 되면서 MBC 경남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경력 기자를 채용한다라는 공고가 떴고, 현장형 그런 좀 기자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도 그냥 군인 정신으로 저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자신감이 좀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좀 약간 좋게 비춰졌던 것 같고, 그래서 운이 좋게 잘 됐죠. 원래 살던 곳이 지역이고 대학도 지역에서 나오고 그 지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그 지역에서 기자를 안 뽑으니까 서울로 올라가야 되고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역 매체 기자가 될 수 있는가, 지역 기자가 되는 데는 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그 지역 매체라고 해서 지역 기자에 대한 그런 메리트는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출신인 거? 네,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근데 플러스 알파는 돼요. 왜냐면 그쪽에 대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저런 거 잘 아는 것도 있고 남들 잘 모르는 루트도 좀 이렇게 내가 취재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건 장점일 수는 있는데 그 요즘에 지역 매체의 그 환경이 좋지 않아요. 뭐 협찬이라든가 광고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수익 루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없어졌고 이제 매체들이 워낙에 많아지다 보니까 이 매체의 어떤 어느 한 매체가 특별히 뭐 이렇게 탑 티어로 올라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을 지배하는 매체 이런 게 거의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재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 인재를 채용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을까요? 아니면은 보다 더 실력이 있는 사람들 뽑을까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딱 요 분야에 써먹을 수 있는 요 인재를 뽑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굳이 그 지역 출신인 것보다 좀 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친구들을 뽑는 게 낫다. 그게 아마 많이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 신입부터 먼저 뽑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역 매체는 이제 빨리 이제 요거를 뽑아 먹어야 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기자를 빨리 써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신입으로 뽑아서 막 돌리면서 진짜 막 이거를 할 여력이 없어 보여요, 일단.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경력을 좀 쌓은 좀 그런 좀 기자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현장 나가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내려가서 그때 당시에 내려가자마자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한 2주, 3주 됐나?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무너져 사람 한 4명이 깔렸어. 5명의 인부가 깔려 있어요. 야, 너 좀 가야겠다 해가지고 저를 보낸 거예요. 한 달도 안 됐지. 내려간 지 진짜 뭐 불과 뭐 한 2주, 3주 됐나? 그 상태에서 저는 바로 그냥 올라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전 직장에서의 경험이 있지 않았으면 사실 힘들었을 거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매체가 좀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선호한다.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자원들. 예. 물론 신입 직원들이 그렇게 투입될 수 있는 좋은데, 신입이면은 솔직히 힘들죠. 지역 매체들의 좀 환경이 나아져서 신입 기자들 여러 채용해서 그들을 양질의 교육들을 쌓아서 지역 저널리즘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여건은 사실 그렇지 못한 환경이다. 저도 맞아요. 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좀 지역 매체에서 좀 추구하는 방향이라던가 보도 방향이라던가 또 취재의 방향, 좀 이제 전국 매체나 경제 매체가 없는 지역 매체만의 어떤 특성 같은 게 있을까요? 그 해당 그 지역마다 뭐 예를 들면 특산물이 다 다르듯이 크게 다뤄지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방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 뭐 굵직한 기업이랑 몇 개 안 돼요. 그 대신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뭐 이런 기업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다른 그 전국 뉴스라든가 다른 뉴스에서는 좀 비중이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지역에서는 여기를 우선적으로 다뤄주는 거지.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새 일출 뭐 이런 거 행사하면은 지리산을 올라가야 돼. 12월 30일날 지리산을 이제 전날 올라가서 장터목에 하루 자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일출 나는 거 그거 이제 촬영하고 시민들 인터뷰 따고 해야 따고 그 다음에 1월 1일 뉴스에 나가야 돼. 막 이런 거예요. 뭐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 또 재밌는 그런 아이템들이 있고 또 재미도 있어요. 예, 내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사실 연구가 없던 지역에 가셨던 거잖아요. 좀 그런 거에서 좀 한계는 없었나요? 가장 큰 한계가 사투리. 지역 사투리.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했던 지역 인재를 채용했을 때 플러스 알파라고 했던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투리가 굉장히 세신 분이 얘기하면은 저는 잘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유추해서 대충 이런 뜻이구나 알아들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지진이 엄청 크게 왔어요. 그래서 지진이 막 오니까 갑자기 제보 전화가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보 전화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그리고 다급하니까 이랬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내가 그거 못 알아듣겠어. 몇 번을 물어보면은 이분들이 화를 내시면서 이제 그치, 답답하니까 다 그냥 끊어버리지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투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지역에서 일하는 데서 좀 어려움 그런 것도 좀 있고 뭐 음식이 안 맞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연고가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잘 이렇게 정을 잘 못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굉장히 이제 일하는 게 이제 외롭고 되게 힘겨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국방TV에서 MBC 경남으로 옮겼을 때 사회부적인 기자 생활을 못 해봐서 느꼈던 그런 갈증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나요? 솔직히 가서 이제 하는 동안 모든 것들이 다 해소가 됐어요. 마을이 잘 안 도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경제방송은 솔직히 오자마자 마을이 안 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력으로 입사를 했어도 지역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소방서
경찰서, 병원 싹 다 돌았어요. 싹 다 돌고 6시에는 이제 정보 보고를 하고 못해도 이제 우리 오전 7시 한 20분쯤에는 이제 지역 뉴스가 나가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이 엄청 타이트하게 돌아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한때는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너무 힘들고 막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방송기자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내 진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일을 못 하는 거잖아 완전. 다행히 참 목소리가 돌아와서 다행히 또 일을 또 바로 이제 투입이 됐지만 그러면서 진짜 많이 배웠죠. 그래서 막 소방서 가면은 막 그냥 가면은 솔직히 이분들도 안 챙겨준단 말이에요. 짜증나지. 맞아. 갑자기 기자라고 와가지고 뭐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나요? 뭐 사망사고 있었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누가 알려주겠어. 바카스 같은 거 이제 딱 싸들고 가지. 가가지고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따드리고 드시면서 괜찮으신 분들은 요즘 앉아보시라고 해가지고 아유 새벽인데 뭘 이렇게 일찍 나오시냐고 3시 뭐 4시 이때 막 가니까 MBC 경남에 있다가 제가 우리 회사에 18년도에 왔는데 언제 오셨죠? 저도 이제 18년 6월에 그러니까 그때 또 경력 오셨고 저는 그때 중고 신입으로 왔었고 그때 또 한 번 또 경제 매체로 다시 서울로 이제 올라오셨어요. 그때는 올라오신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이제 제가 사회부 경험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거기서 좀 정착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들도 초반에 했었어. 근데 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사회부로 거기서 이제 생활했을 때 나랑 안 맞는구나. 그러니까 이 생활이 맞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 근데 내가 퍼포먼스를 내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을까? 경제가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모든 전반을 다 아우르는 그런 기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매체로 와야겠다. 그리고 지역에는 경제 매체들에 대한 어떤 그 인지도가 많이 없고 이제 좀 니즈가 크지 않으니 차라리 전국으로 가려면 서울로 와야겠다.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경력을 사실 저는 경력 이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력으로 이직을 할 때는 뭔가 포트폴리오나 본인이 했던 커리어 같은 것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거쳤던 과정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좀 어떤 거를 주로 본 것 같은지. 우리 방송 기자들은 포트폴리오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스탠딩 잡고 기사 쓴 거요? 너무 단순해. 우리 기자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국방TV에서 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제가 경남에 갔을 때 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저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군복 입고 스탠딩 되게 재밌게 하는 애? 막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본 거죠. 얘는 뭔가 이렇게 되게 액티브하게 현장 가도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뉘앙스를 벌써 다 거기서 심어줬고 타이핑 해가지고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쓰는 거는 내 개인적인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뭐 자기소개 정도는 이제 이게 중요할 수 있어도 이제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얘는 기사를 잘 쓰는 못 쓰는 거는 이미 얘 기사를 쓴 거 보면 알아. 경력 기자들은.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이미 벌써 답이 나오죠. 그럼 그동안에 거쳐오셨던 매체들 중에서 조금 내가 이것만큼은 내 자랑거리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커리어나 포트폴리오 기사거리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뭐 분들이나 아니면 좀 약간 군대를 막 전역한 아니면 군대에 들어가야 되는 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훈련병의 품격이라고 훈련소에 이제 처음으로 입소하는 그 입소 장정들을 5주간의 그 훈련 모습들을 그냥 일대에 기록하는 것처럼 한 20몇 부작을 이걸 촬영한 거예요. 취재를 하고 현장에 저도 똑같이 들어가서 그 기간 동안에 같이 밥 먹고 거기서 이제 훈련소 생활관에 생활하면서 저도 그리고 다 촬영하고 다 찍고 다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우리 취재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몇 명 새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운전하는 친구들한테 군대 갔다 왔냐 물어보면 갔다 왔다 얼마 전에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러면 혹시 훈련병이 그거 봤냐 그러면 그거 자기 봤다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봤냐 그러면 이게 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이게 훈련소에는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걸 보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걸 듣고서 그래?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조회수가 막 100만 뷰가 넘어가고 엄청 막 조회수가 막 높은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게 하나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또 보고 계속 회자가 되는구나. 그때 그 찍었던 기자가 저라고 얘기하면은 갑자기 운전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고 했잖아. 뭐라고요? 막 갑자기 맞아요? 뭐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 좀 뭔가 좀 결과물도 이렇게 뭐 나오면은 그 당시엔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똑같이 가가지고 나 군대 다시 들어간 것 같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걸 보고 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도움이 되고 뿌듯한 일이구나. 지금 우리 저 B급 기자가 이렇게 또 컨텐츠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현장에서 우리 또 B급 기자 알아보는 뭐 그런 또 친구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좀. 그렇습니다. 네. 전 좀 부끄럽더라고요. 이제 현장에서 사실 제 채널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한 1, 2년이 지나서 지금 현업에 계시는 기자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게 되게 알아보죠. 알아보고 하시는 게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되게 민망스러워요. 뭐 제가 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든 것도 아니고 한데도 알아봐 주시고 반갑다고 해주시는 게 민망스러워서 좀 덜 민망스러우려고 이제 좀 제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도 있고, 네, 또 우리는 또 만약에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또 뿌듯한 게 어딨어요. 우리가 뭐 돈 벌려고 했으면 솔직히 이거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명예나 이런 쪽으로 좀 우리는 좀 이제 방향을 잡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됐을 때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눈이 왜 이렇게 퀭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표정이 막 이렇게 안 좋아. 이런 거를 물어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 물어보지 안 봐도 뻔해. 잠 당연히 못 잤지.